예, 거의 물만 많이 마시고요. 또 어제 막 음식을 늦게 먹고 그러니까 목도 많이 짜고 그러니까요. 물만 많이 마시고요. 아침은 그냥 못 먹고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전 11시경 출근해 급한 일을 우선 처리하고 곧바로 점심을 먹는다. 예, 김 대실장입니다. 예, 예. 아, 예, 예, 그렇게, 예. 자, 먹자. 점심 식사가 첫 끼니인 셈이다. 아, 아침을 걸렀지만 밥은 그다지 많이 먹지 않았다. 좀 빨리 먹긴 했지만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밥 한 공기 정도, 보통의 식사량이었다. 운동도 하고 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사무실 근처에서 복싱을 한다. 규칙적이진 않지만 운동은 늘 하는 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무게는 계속 늘고 있다. 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주 못 오는데 저도 이 달리기나 웨이트 이런 거는 관절이나 몸에 안 좋다 해서 그래서 최대한 단기간에 살도 많이 빼고 땀을 많이 흘릴 수 있는 그래서 복싱을 택했습니다. 식사량이 많지 않고 운동도 하고 있는 김태인 씨. 살이 계속 찌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원관 씨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 것은 저녁 식사부터였다. 점심때와 달리 식사량이 많았다. 밥 한 공기 반과 삼겹살 3, 4인분을 빠른 속도로 먹었다. 이상스레 저녁 때부터 식욕이 높아진다고 한다. 아무래도 저녁 밥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점심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허둥지 좀 출근하고 와서 또 전에 또 밤에 뭐 많이 먹게 돼서 좀 거북스럽고 이러는데 저녁 때는 어떤 때 운동도 하고 일하다 보니까 밥맛이 또 땡기고 또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 일과가 끝난 새벽 1시. 김태인 씨는 야식을 먹고 있었다. 떡볶이는 그가 가장 즐기는 야식 메뉴다. 이상해. 술 피하는 게 더 이상해. 어색해. 일주일에 서너 번 친한 연예인들과 이곳을 찾곤 한다. 술을 마신 후에 매콤한 국물은 속 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것이다.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야식을 먹으며 여유로움을 느낀다는 김태인 씨. 그래서 아직 야식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이제 먹어야지. 좋아. 이 떡볶이가요. 첫째는 뭐냐면 이 국물이 먹으면 속이 쫙 풀려요. 해장의 개념이랄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매운 것도 많이 먹고 또 떡볶이 먹고 오늘 이제 밥도 이렇게 볶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들이 밤에 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야시장에 온 것 같은 기분 들고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면 현재 정원관 씨와 김태인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먼저 두 사람의 음식 섭취량을 분석했다. 성인 남성 권장량은 2,500칼로리. 정원관 씨는 비슷했지만 김태인 씨는 3,500칼로리로 하루 권장 열량의 1.5배나 됐다. 하루 식사 비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정원관 씨 경우 아침, 점심, 저녁의 비율이 14대 48대 37로 비교적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었다. 반면 김태인 씨는 저녁과 야식이 하루 식사량의 70%를 넘었다. 16kg의 체중 감량. 혹시 건강에 이상은 없을까? 간단한 검사를 실시했다. 현재 몸무게는 84kg. 체지방은 적고 근육량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이 이 몸무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체지방이 근육에 비해서 적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남자는 체지방이 20%까지 정상을 보는데 예. 18.5%로 정상이에요. 몸무게 100kg. 김태인 씨의 몸 상태는 심각했다. 체지방이 정상보다 10% 이상 높았다.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혈액을 채취하고 내장 지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복부 CT를 촬영했다. 그 160cc 내장 지방은 고지혈증, 고혈압, 협심증 등의 원인이 된다. 김태인 씨의 내장 지방은 207로 정상 수치를 훨씬 웃돌았다.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인 뇌당능 장애가 이미 시작된 상태다. 거의 뭐 당뇨병하고 비만으로 갈 확률이 99%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어느 정도 지방간은 와 있고 벌써. 지방간이요? 예, 그렇죠. 그리고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그다음에 무슨 관절염, 뭐 여러 가지 뭐 협심증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야식과 비만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마십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들을 통해 야식의 유무에 따라 체지방 비율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봤다. 아, 배가 좀 높으시구나. 네. 예. 뭐 과일 먹거나 무슨 배고프면 뭐 라면 끓여 먹거나 라면? 라면 자주 끓여 드세요? 자주 먹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먹죠. 라면 일주일에 드세요? 몇 시쯤 드세요? 한 뭐 10시, 11시, 12시. 늦게 이제 좀 밥을 먹는 편이고 음주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은 거의 그냥 먹어서 인사불성해서 이제 자는 이런 편이 많으니까. 30대 이상 성인 남녀 100명을 분석한 결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야식을 먹지 않는 그룹은 체지방이 23.8%인 반면 야식을 먹는 그룹은 25.1%로 나타났다. 특히 야식을 먹고 바로 잠드는 경우 살이 더 찌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저녁 식사나 마지막 식사를 늦게 하시고 바로 잠자리에 드시는 분일수록 비만하신 분이 많았었고 또 체지방률도 높게 나와서 이 야식이라든가 밤늦게 식사하시고 바로 주무시는 습관이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낮보다 밤에 먹는 것이 살이 더 찌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일본에서 이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야식을 거의 먹지 않는 정상생활 학생들과 야식을 주 3회 이상 먹는 야간생활 학생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본 것이다. 가네코 다카시 교수는 3주간 걸쳐 두 그룹의 호르몬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혈당과 그것을 떨어뜨리는 인슐린 분비에서 차이가 발견된 것이다. 야식을 즐기는 학생들은 정상 생활 습관을 가진 학생들보다 밤 시간대 혈당이 높아져 있었다. 문제는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인슐린 분비량 역시 높아져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즉,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체내에서 인슐린 분비가 높아지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질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전문적인 용어로는 인슐린 저항성 혹은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체내에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서 몸 전체에 대단히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체내로 음식이 들어오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분비된 인슐린은 혈관을 따라 포도당을 간과 근육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쓰일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혈당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야식을 먹으면 혈당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일어나게 된다. 즉,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다. 그 결과 당은 내장과 간에 그대로 축적되고 그것은 비만으로 이어진다.
야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슐린 저항성은 수많은 질병으로 이어진다.